Foreign Grantor Trust를 알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트러스트는 사적인 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랜토라고 하는 설립자가 있고요. 그리고 트러스티라고 하는 해당 트러스트의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베네피셔리라고 하는 수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랜토가 본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겨서 트러스티로 하여금 이걸 베네피셔리를 위해 잘 관리하게 해주는 하나의 투자 목적의 비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Foreign Grantor Trust에 이제 들어가 보면 뭐냐? 일단 첫 번째는요. Foreign Grantor Trust라 해도 Foreign Trust라 해도 미국에 설립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를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도메스틱이냐 포린이냐의 관점에서 두 가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도메스틱은 국내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포린은 외국의 트러스트이겠죠. 근데 여기서의 도메스틱이냐 포린이냐라는 것은요. 온전히 미국의 텍스 목적, 미국의 세법 관점에서의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포린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일 텐데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트러스트가요. 테스트가 있어요. 두 가지로 코트 테스트, 컨트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도메스틱 트러스트, 미국 트러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가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찌됐건 포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설립된 트러스트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을 의도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 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트러스트로 간주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 미국에 설립된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트러스트인데 2. 미국 세법 관점에서 3. 외국인 또는 외국 트러스트로 간주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요. 그러면 외국인, 외국 트러스트, 미국 세법상 외국인이 되는 게 뭐가 좋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걸 보죠. 그럼 외국인으로서 투자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장점이 뭐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인이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 이 말은 과세에 있어서의 혜택이겠죠. 그렇죠? 내국인 대비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과세면에 있어서의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과세라는 것 또한 소득세와 증여상속세로 나눌 수 있을 테니 먼저 소득세를 살펴보면요. 내국인일 경우에는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예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규정이죠. 그런데 외국인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외국인은요. 미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 미국의 원천이 있지 않은 타국의 원천이 있는 그런 소득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요.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ETF와 같은 이런 상품들,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요. 외국인의 경우는 미국 정부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 소득세 면에서 내국인의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보다 이 외국인의 소득세 과세 기준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증여상속세 면으로 보면요. 내국인의 경우는요.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즉 내가 내국인이라면 미국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있는 자산을 증여 상속하건 간에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해서 평생에 걸쳐 그와 같은 증여 상속 행위에 대해 굉장히 큰 규모 1360만 불 이상 한국 돈으로 150억 이상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내국인은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라는 얘기를 하겠고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에 있어서는요.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를 과세하고요. 그리고 상속의 경우는 미국에 위치한 유무형 자산의 상속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의 컨셉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증여 상속이 타국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니 그런 관점에서 과세 기준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었을 때 어떤 경제활동에 있어서 과세면에서 왜 내국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더 유리한 건 알겠는데 그럼 외국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왜 Foreign Grantor Trust, Foreign Trust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걸 살펴볼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트러스트로서의 장점입니다. 트러스트로서의 장점은 제가 다른 어떤 리빙 트러스트라든가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데요. 뭐다? 첫째, 프로베이스 피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소유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겼을 때 나의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데 있어서 상속해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간섭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 분배의 용이성, 이 트러스트 서류에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해당 자산을 활용하고 그 자산을 베네피셔리들에게 배분할 것인지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분은 훨씬 더 컨시스턴하고 용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트러스티 그리고 트러스트 다큐먼트, 말하자면 회사의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한 관리이다 보니 훨씬 더 관리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던가 역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트러스트로서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는 뭐 보자면 트러스트를 통해 어떤 외국인 개인 또는 그 가족의 미국 투자 또는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허브 역할,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한다.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장점은 또 뭐가 있겠느냐일 텐데요. 두 번째는 익명성, 프라이버시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쁠 건 없어요.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고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목적을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합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이 트러스트를 통한 어떤 장점, 트러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의 장점일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셋 프로텍션입니다. 자산 보호의 기능입니다. 물론 이건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취소 가능, 리보커블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뭐 irrevocable이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어떤 프라이버시, 익명성에 기반한 자산 보호, 내가 내 재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산 보호 기능이라는 것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요. 미국 법에 따른 보호입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포린 트러스트를 통해 했을 때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하나의 계약이에요. 회사예요. 따라서 미국 트러스트인 거죠. 단지 미국 세법 관점에서 외국인으로 봐준다라는 거지 그 밖에 일반 법에 있어서는 미국 트러스트라는 거죠. 따라서 설립자이 외국인이요. 어떤 본국에 있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라면 뭐 예컨대 뭐 남미의 어떤 불안정한 그런 국가에서의 어떤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 당연히 효용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요. 또 실무상이요. 내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어떤 경제활동, 뭐 심지어 뭐 은행 계좌를 만들건 투자 계좌를 만들건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번거로움도 미국 법에 따른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현저히 낮아진다, 뭐 또는 없어진다라고 하겠죠. 또는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요 외국인하고는 직접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미국 법에 따른 보호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과세에 있어서 혜택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외국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소득세 비과세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 개인이 만약에 어떤 설립자의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예컨대 뭐 내 거주지가 A 국가에서 B 국가로 바뀐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Foreign Trust에 있어서는요. 그러한 그랜터의 상황과 무관하게 별도의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증여상속세도 마찬가지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자의 스테이터스의 변경과 무관하게 Foreign Trust로서 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계속해서 컨시스턴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과세면에서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는데 만약에 미국 베네피셔리가 있다고 하죠. 미국 베네피셔리들에게 트러스트로부터 디스트리뷰트하는 지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직접 미국에 거주하는 베네피셔리, 뭐 자식 중에 한 명이라고 칠게요. 이들에게 내가 가진 자산을 증여하고요. 그 자식 베네피셔리가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을 내는 경우와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베네피셔리인 미국인 자식 이 주식 투자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될 거예요. 미국에서요. 그에 비해 Foreign Grantor Trust가요. 직접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미국의 베네피셔리들에게 디스트리뷰트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전체 스킴은요. 소득세 프리 그리고 증여상속세 프리가 된다는 그런 혜택인 거죠.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얘기한 거 뭐 소득세 비과세, 뭐 증여상속세, 그리고 베네피셔리에 대한 뭐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또 텍스 프리 이 모든 거요. 미국 과세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랜토의 그 거주지, 국가의 상황,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전체 하우스홀드에 있어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주지, 뭐 출신지의 규정이라는 것, 그랜토에게 있어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일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국적이 만약에 여러 나라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국적은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에 걸친 거주자라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라는 거 따질 수 있겠고요. 또는 나의 거주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 국가에서 B 국가로 바뀌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미의 여러 나라들 또는 중국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걱정되는 출신국이라고 한다면, 또는 뭐 자금의 원천이 본국이 아닌 해외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장점, 뭐 익명성 또는 자산 보호 기능 등과 맞물려서 그 한 가정에 있어서의 Foreign Grantor Trust의 활용도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 Foreign Grantor Trust의 캔디데이트,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캔디데이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세대요. 그랜토가 되겠죠. 미국인이 아닌 외국일 것이고요. 그리고 2세대가 베네피셔리가 해당이 될 텐데 미국인도 있고 뭐 외국인도 있고 또는 뭐 미국인만 있고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본국에서, 그랜토 본국에서의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세대가 Low Tax Jurisdiction이라고 하죠. 세율이 낮은 국가의 출신이라거나 또는 이 본국의 입장에서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국가의 거주지가 있을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개념은 제가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는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뭐 단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효용이 높아질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 자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 Foreign Grantor Trust를 설립하고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요, 대표적인 이 Foreign Grantor Trust의 구조입니다. 사실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저희 뭐 케이스에 따라서 고객들이 활용하는 그런 구조의 하나의 좀 그림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Foreign Trust면 Foreign Trust지 왜 Foreign Grantor Trust냐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이 트러스트 중에 Grantor Type Trust가 있고요, Non-Grantor Type Trust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뭐 영상의 목적상 그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넘어가고요. 외국인 설립자가 직접 이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뭐 직접 운영하는 트러스트다라고 Grantor Trust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요. 이 Foreign Grantor Trust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미국 과세에 있어서의 최소화, 소득세, 증여상속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러스트의 법적인 혜택을 누린다. 프로베이시라던가 익명성, 그리고 자산 보호, 그리고 미국 법에 따른 프로텍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외국인 직접 투자 대비 분명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랜토의 거주지, 또 자산 구성의 변동에 맞물려서요, 미국 그리고 글로벌 자산을 안정적이고 또 컨시스턴하게 그리고 매우 텍스 이피션하게 관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비클이다 라는 것이 Foreign Grantor Trust에 대한 효용의 논의였습니다. 진짜 결론은요, 한 문장으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한 지분 투자이건 뭐 기타 여러 가지 미국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은요, 웬만하면 꼭 알아보시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입니다.